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얼마 전부터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친정하고 멀지 않아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자주 돌봐주시고 잘 챙겨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친정 근처에 살았던 건 아니고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래 결혼하고 작년까지는 경기도 광주에 살았어요. 사실 거기가 남편 회사도 멀고 저희가 살기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신혼 초 저도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는 출퇴근에만 통틀어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힘들었네요. 저희가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결혼 당시에 저와 남편은 저희가 모은 것과 대출을 받아 적절한 선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은행에 줄 돈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였어요. 이번에 세든 사람 곧 나가는데 니네가 들어가서 살면 딱이지. 그리고 은행 좋은 일 시킬 게 뭐 있어? 그 돈 나 용돈 주는 셈 치고 다오.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엄마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고 재현이도 회사 되게 먼데 우리한테는 집도 큰 편이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그리고 왜 우리가 대출 갚듯 엄마한테 매달 보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우리 회사 더 가기 편하고 신축인 걸 고르지. 니네가 3년만 나한테 그렇게 주면 아파트 명의 바꿔줄게. 대출은 니들 둘 다 받는다고 했지? 그럼 니들 둘이 받아. 나한테 주면 내가 공동명의로 해줄게. 어떠냐? 남편도 그렇지만 저야말로 시어머니 아파트에서는 회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어요. 저희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확답을 안 했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부동산 투자를 좀 해서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니들이 상부상조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딱 3년 후에 아파트 니들 공동명의로 바꿔줄게. 사실 저는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것도 마다하고 남편과 둘이 적당한 데서 시작하려 했는데 이렇게 엮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를 냈지만 공동 명의로 꼭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둘 다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결혼 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면 나중에 살면서 계속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초장부터 찍히고 싶지 않고 뭐든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명의의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집이 저희가 쓰기에는 너무 컸어요. 40평이 좀 더 됐거든요. 이게 집이 크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쓰지 않는 방들이 텅 비어서 늘 냉골이 느낌인데다가 먼지가 쌓이니 자주 닦아줘야 했거든요. 저희 짐이나 가구, 전자제품은 딱 쓸 만큼만 있으니 너무 집이 휑해 보여서 어딘가 쓸쓸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
물이 새기도 했고 수도꼭지나 난방 장치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수리해주지 않고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예, 내가 이름만 집주인이지 진짜 집주인이니?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수리기사들도 더 잘 알아서 척척 부르더만. 엄마가 집주인 맞긴 하지. 우리는 전세금도 내고 매달 대출이자 내는 만큼 엄마한테 보내잖아. 그러면 엄마도 책임감 있게 수리랑 도배는 해놨어야지. 진짜 재현이한테 창피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두쇠 노릇할 거야? 얘가 진짜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뭐가 어째? 너 그럴 거면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이니 그저 저희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황당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보고 혼인신고를 1년 있다가 하라는 거였어요. 요즘은 살다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니들도 진짜 같이 살아도 될지 좀 더 탐색해 보다가 해. 어머니, 저희도 그런 거 생각해 봤는데 저나 정훈 오빠나 그런다고 얼마나 더 잘 살겠냐고 그냥 혼인신고 하자고 했어요. 잘 살 수 있으면 더 잘 살아야지. 니들 그렇게 물러터져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난 솔직히 그렇다. 혹여나 네가 우리 아들 속여먹은 거라도 있으면 어쩌냐. 그때는 갈라서야 되는데 혼인신고하면 이혼이니 뭐니 절차만 복잡해지잖아. 저 오빠도 어머님도 속이는 거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 살다 보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안 속였다고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고약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은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했던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짜증을 내며 전달했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도 제가 전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고 저희는 예정대로 둘 다 쉬는 날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했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셨어요. 제가 뭘 속였을 거라고 생각한 게 괘씸하다면서요. 아니, 우리야말로 안 사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촉바나 정도 유분수지. 그러게, 우리가 니들 집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받지 그랬니? 나는 니네 대출이자 내는 만큼 니 시어머니한테 준다는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구나. 니 아빠도 화내고 장난 아니었어.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니 원래부터 장난만 알고 오빠한테도 늘 저렇게 냉정하게 대했나 봐. 요즘 세상에 무슨 장남 타령이라니? 그 양반은 니들한테는 유행 따라 하라면서 자기는 왜 혼자 조선시대에 산대? 아주 다 지 편할 대로인 양반이구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시고 아빠도 화를 많이 내셨다는 얘기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신혼 초부터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참고 내가 알아서 잘 감당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남편은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른들한테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잘했거든요.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싸고도는 아주버님보다 제 남편이 낫긴 나았어요. 이건 제가 제 남편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버님은 행정고시 보겠다고 거의 7년을 집에서 돈 다 쓰면서 한 푼도 벌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너무 오냐오냐 커서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없었고 완전 도련님 타입이라 친구들하고 여행도 잘 못 간다더라고요. 음식 입에 안 맞으면 한 젓가락도 안 먹는다나요? 워낙 자기중심이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좀 힘든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에 가서 빌기도 많이 빌고 공양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인지 저희가 결혼하기 몇 달 전에 드디어 행정고시 7급에 붙어서 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장남이 7급 공무원이라고 아주 더 기고만장했고요. 원래도 자기 장남 1류대 나오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다고 보통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누가 보면 제 남편은 어디서 데려온 아들이고 아주버님만 시어머니 친아들인 줄 알 정도니까요. 아주버님이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맛도 까다롭고 성격도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 있겠어요. 얼굴 잘생긴 것도 얼마 안 지나면 다 질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장남만 잘났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이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자랑할 때는 잠자코 듣기만 했어요. 실질적인 생활비는 저희가 다 주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콧대만 높은 아주버님이 저희는 썩 좋지 않긴 했어요. 저랑 남편은 시댁에 우리 할 도리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네요. 대출 이자 명목으로 시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보내면서도 명절 때도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잘 챙겼고 그 외에 용돈도 틈틈이 드렸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아파트니 정말 이자 무는 셈 치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건 거의 해드리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챙기자고 해서 용돈을 보냈는데 친정 부모님은 한 푼이라도 아꼈다가 아이 태어나면 쓰라며 오히려 통장을 만들어주셨네요.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이 낳으면 정말 돈 들어갈 때 많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용돈 안 보내도 되니 그 돈으로 여기 저축해라.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 자식 노릇은 해야죠. 조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거에서 반은 보내드리고 반만 저금할게요. 네? 남편이 이렇게 설득하니 친정 부모님도 알았다고 하셨어요. 김서방이 말도 이쁘게 하고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 흐뭇해. 네 시어머니 고약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진다. 오빠랑 나는 마음도 잘 맞고 시댁이나 친정 챙기는 것도 서로 엇나가는 거 없어서 너무 좋아. 이런 걸로 싸우는 애들도 있더라고. 정말이지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 아니었으면 저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시어머니가 돈 가지고 사람 학대게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생신 선물로 사간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돈으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다 이자를 못 보내면 바로 전화와서 당장 돈 보내라고
노기가 가득 찬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호통쳤어요. 시어머니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180도 변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보내던 용돈보다 조금 적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무서운 목소리로 난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번에는 저번보다 10만 원이 적어? 나 돈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받는 입장이니 주는 대로 써라 이거니? 내가 거지야? 니네 이런 식이면 나 니들 집 명의 더 늦게 바꿔줄 수 있어? 어머니, 그 용돈은 저희가 약속하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분명 드릴 수 있을 때 되는 만큼 보내겠다고 했고 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신 건데 이제 와서 항상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내라고 하시면 저희도 많이 곤란해요. 듣기 싫다. 네가 지금 노인네 우롱하는 거냐? 그래, 어디 그런 식으로 해봐라. 니들한테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저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제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지내다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제가 임신을 하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거기에 맞춰 새 가구도 드리고 방에 가구 배치도 바꾸고 하면서 아파트에도 점점 정이 들었죠. 아이한테 맞춰 여기저기 꾸미다 보니 처음에는 썰렁해서 싫었던 집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제가 덕을 많이 받고요. 그렇게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바쁘면서도 행복한 날들을 보냈네요. 그러다가 완전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 일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아주버님은 고시생 시절에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한의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버님 여친을 칭찬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주버님 여친이 얼마나 잘났든 저희랑 상관없었으니까요. 사실 아주버님 눈이 워낙 높아서 여자친구와 그다지 오래 못 갔거든요. 잘생긴 편이라 그런지 직업이 없을 때에도 여자를 잘만 사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번 여친이 아무리 예쁘고 직업이 좋다고 해도 아주버님 성격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더군요. 하긴 아주버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자랑한 걸 보면 한의사라는 여친이 꽤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여친이 인사하러 온다는 날에 저희도 다 불렀어요. 니들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연예인 닮았다니까. 게다가 아주 날씬한데 성격도 상냥하지. 친절하지. 세련미가 철철 넘친다니까. 그런데 한의사야. 진짜 최상급 여자야. 저는 사람한테 급을 붙이는 게 참 거슬렸지만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제가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고 제 흉이나 보지 않으면 다행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건
제 급이 낮아서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 살짝 씁쓸하기는 했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처럼 삐뚤어진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장을 보고 아침에 미용실에 다녀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성격에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닐까 싶어 저도 내심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의사나 변호사 같지는 않아도 한의사라면 직업도 훌륭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여자도 아주버님 외모에 반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7급 공무원이라지만 아주버님이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시댁이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내놓지도 않던 노수로 된 식기 세트를 꺼내서 궁중 요리를 한 상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 혼자 한 요리는 아니고 누구 불러서 돈 주고 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나중에 여기에 쓴 돈 저희한테 달라고 하겠구나 싶어 미리 돈 계산을 하게 되더군요. 아주버님이 데려온 여친은 미인에 늘씬하고 상냥했어요. 과연 아주버님 눈에 들만하다 싶을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그저 신이 나서 시아버지도 제치고 그저 뭐든 다 아주버님 여친 앞에 놔주느라 바빴어요. 아주버님 여친은 시어머니와 꽤 만났었는지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별로 아는 게 없으니 궁금한 게 많았고요. 특히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한의원이 강남에 있다고 하셨죠? 어느 한의원이에요? 혹시 저희도 나중에 갈 일 있을까 해서 그래요. 네, 논현동에 있는 땡땡땡 한의원이에요. 선배님하고 같이 열어서 공동 원장으로 있고요. 저는 주로 부인과하고 우울증을 진료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의사들은 의사들만큼 바쁘지는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전 일찍 열고 밤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집이 너무 멀어질까봐 그게 걱정이기는 해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한의원 근처에 사시나 봐요. 네,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해요. 버스로 한 정거장이거든요. 그렇게 가까운데 제가 나가 사는 건 돈 낭비 같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손뼉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이거 봐라. 얘가 이렇게 야무져. 원래 있는 집 애들이 이래.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쓰는데 쓸데없는 낭비는 절대 안 해. 이것만 봐도 나랑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나는 진짜 한의사 며느리가 이렇게 나랑 잘 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딱 내 스타일이야. 어머, 과찬이세요, 어머니. 그 뒤로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들러리였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아주버님 여친, 이렇게 셋만 신이 나서 떠들었네요. 시간이 지나 그 자리가 끝날 즈음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근데 혼자서 한의원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선배님하고 같이 하세요? 저도 독립해야겠죠? 부모님한테 해달라면 해주시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모아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공동 원장 달고 있지만 선배님이 출자하신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더 적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제 단독 한의원 차려줄 시댁을
만났으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 만나는데 그런 거래가 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제 한의원을 차려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까지 걸렸어요. 아주버님 여친은 지하철에 있는 광고판에 병원 광고에 걸려있을 법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물도 좋다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수준을 착각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런데 막 인사를 마치고 가려는 아주버님 여친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아주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 아가. 우리가 신혼집도 강남 쪽으로 마련해주고 한의원도 단독으로 내준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럼 우리 명훈이도 예뻐해 주실 테고 내가 힘 좀 써볼게. 어머, 그럼 저희 부모님은 오빠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감사하지만 한의원은 정말 돈 많이 들어요. 그것까지 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죠. 시어머니는 예쁘고 똑똑한 한의사 며느리를 놓칠까봐 아주 눈이 뒤집힌 게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차려줄 기세라 솔직히 놀랍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희한테는 꼬박꼬박 대출이자에 용돈까지 받아가시면서 뭐 하나 해주신 적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눈에 띄고 대놓고 차별을 하니 저절로 이것저것 따지며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면 아파트나 한의원 둘 중 하나는 포기하시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문제라면 보통 깐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희 부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어제 여기 근처 부동산들에 죄다 집 내놨더니만 연락이 왔더구나.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니들 살 집 찾아야겠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방금 그러니까 이 집을 내놓았으니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맞아요? 젊은 애가 벌써 가는 기 먹었니?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만들어. 우리 명훈이 이 색시 놓치게 할 수 없어. 그 집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만들려면 강남 아파트랑 한의원 차려줄 돈이 필요하잖니.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라. 나 이 집 팔아 돈 보태서 우리 장남 강남 아파트 사줄란다. 그 말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진짜 1억이야? 우리가 3년 동안 엄마한테 대출 이자 주면 이 집 우리 명의로 바꿔준댔잖아. 꼬박꼬박 돈 다 받아가고 어쩌다 하루 늦기라도 하면 돈 안 준다고 난리를 쳐가며 돈 받아가더니 이제 와서 뭐? 엄마, 그동안 우리가 준 돈 뭐 투자한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해줘. 이 집에서는 우린 못 나가. 니들이 준 이자? 시중은행 받는 것보다 싸게 받았다. 그거 누구 코에 붙이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아파트 팔아서 보탠다는 거 아니야. 니네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그동안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엉겨붙어서 살려고 그래. 엄마, 말은 바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집 얻으려고 한 거 엄마한테
돈 주고 들어와 살라고 했어. 명의 바꿔준다고 해서. 더는 차식이라는 게 꼭 엄마한테서 이런 걸 받아내야겠니?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럼 형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왜 우리 보고는 부모한테 엉겨붙지 말라면서 형은 다 해주려고 해. 명훈이가 너랑 같아? 자고로 집안은 장남이 잘 돼야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법이다. 그리고 니네 형은 보통 장남이 아니야. 네 형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주쟁이가 다 진짜 크게 될 팔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같으면 그런 좋은 사주 가진 아들하고 평범한 아들하고 누구한테 더 투자를 하겠어? 그래 안 그래? 시어머니가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런 엄마 밑에서 큰 제 남편이 어찌나 불쌍하고 가엾던지요. 니네 어차피 명훈이 결혼하는데 별 도움 못 되잖아. 그럼 이런 거라도 해서 도와줘야지. 강남에서 한이 사는 며느리다. 집안에 돈덩어리가 굴러들어오는데 이것도 못하니? 그러고도 니들이 차식이야? 이상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와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는 애까지 깨워서 니네 엄마 아빠 닮지 말라며 괜히 호통을 치는 거였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제까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엄마가 데리고 살아. 왜 괜히 자던 우리 딸 서아한테 호통이야? 엄마, 진짜 우리 나가라는 거지? 진심인 거지? 내가 비싼 밥 먹고 너네 보러 와서 왜 허튼 소리를 하니? 알았어. 엄마 뜻 잘 알았다고. 남편은 그때 뭔가 결심한 것 같았는데 저한테 말은 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2주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는 그것 때문에 밥도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봐주러 온 친정엄마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결국 친정에서도 다 알게 될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 말해버렸네요. 친정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당연히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니셨어요. 여태 애들 등골 빼먹어 놓고 이제 와서 한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팽하는 거잖아. 아니, 니네 시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니네 아빠도 난리 났어. 너 당장 이혼하라는데 솔직히 이게 김서방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간신히 진정시켰다만 나도 니네 시어머니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너네 집 사주신대. 엄마가 진작에 우리가 집 사준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니들끼리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 이렇게 되니 속상해 죽겠네. 아빠는 세준 아파트를 팔아 엄마와 돈을 보태 저희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공동 명의로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는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어요. 오빠, 우리 서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고생하라고 그래. 우리 2주 동안 어디서 집 얻을 거야. 물론 얻으려면 얻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가진 돈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아빠 말씀으로는 원래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서아 생각해서라도 받자. 응? 남편은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재현이랑 서아 고생시키고
두 분께 걱정 끼치네요. 그러자 아빠가 남편을 다독였어요. 다 들었어. 이게 어디 자네 때문인가? 나는 자네만 좋다면 자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 자네도 우리를 친부모로 여겨주게. 남편은 아빠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걸 본 엄마도 속상하다며 눈물을 훔쳤어요. 저희 가족은 친정의 도움으로 시어머니한테 통보받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을 비우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저야 얼마 안 있어 회사를 관뒀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져서 너무 편했거든요. 친정하고도 버스 한 정거장 거리라서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이사를 한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 진심이냐고 물었잖아. 엄마는 우리 나가는 게 진심이라고 했고. 그때 결심했어. 나 더 이상 엄마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말고 재현이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 형 결혼 준비도 엄마 알아서 하고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내자. 남편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코웃음만 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까짓게 그래 봤자라고 하는 말이 핸드폰 넘어 들려왔거든요. 남편같이 지금껏 효도한 아들한테 그런 말 하는 시어머니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저도 시댁에 연락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상견례에도 저희를 부르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 상황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이 이쯤 되면 아주버님이 저나 남편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찌나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똑같은지 그 엄마의 그 아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자기 때문에 집을 비웠으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도 그것에 조용히 분노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보낸 온라인 청첩장도 지워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좀 겁이 났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제가 중간에서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오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식은 가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나중이라도 할 말 있고 떳떳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안 보고 산다고 하지만 연락이라도 해야 할 일 생기면 어머님 성격에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시고 분명 뭐라고 하실 거야. 나 또 우리 서아한테 무슨 소리 하실까봐 그것도 불편해. 남편도 자기 때문에 딸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건 싫은지 겨우겨우 아주버님 결혼식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차려입고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참석한다고 연락했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동생 부부라는 것들이 잘하는 짓이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숟가락만 얹겠다 이거지? 그래도 안 오면 모양새 빠지고 사돈한테 보이기도 안 좋으니 꼭 와야 한다. 와, 어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저 역시 남편처럼 완전 정 떨어지더군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 갔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며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곱게 치당을 하고서는 완전 넋나간 사람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가만 보니 신부 측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신부 대기실도 가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도저히 시부모님한테는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라 직원한테 무슨 일이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전 7시쯤인가? 갑자기 신부 측에서 결혼 못한다고 통보를 했지 뭐예요. 근데 그 연락을 신랑 쪽에서는 늦게 받았는지 식장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아주버님은 계속 여친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이런 법이 어딨어? 결혼식 당일 아침에 결혼 취소라니. 장난해? 때문에 깨진 돈이 얼만데 그래. 얼른 전화 받아. 제대로 설명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 이틀 전 갑자기 그 남자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꽤 부잣집의 남자도 변호사라는데 남자 집에서 여자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다나 봐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리에 그 남자가 눈이 뒤집혀서 다시 여자를 찾은 거였대요. 그냥 자기랑 같이 살자고요. 여자는 딱 하루 고민하고는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다 뒤집은 거였어요. 결국 결혼식은 못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굴욕감과 분노에 부르르 떨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서야 저희를 붙잡고는 곡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반할 수 있어? 세상에 감쪽같이 사람을 속여. 사귀던 남자가 있었으면서 순진한 척하고 접근해서 우리 아들을 울려? 이 못된 것을 그냥. 청훈아, 며느라, 우리 명훈이 어쩌면 좋니? 어떻게 이렇게 여자운이 없을 수 있어?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데도 솔직히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더 기막힌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그 여자는 논현동의 땡땡땡 한의원 공동 원장도 아니었어요. 잠시 거기서 페이닥터처럼 월급 받고 일했었고 실력도 없었대요. 집도 강남이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이 이사 갔던 여자 집은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빌렸던 집이라는 거였어요. 그 친구 말로는 그 여자 집은 지방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집이고 부모는 워낙 순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라는 거였어요. 딸이 자기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아르바이트 사람들 사서 부모 역할, 친척 역할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뭘 물어봤자 오히려 당황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단단히 잘못 걸린 거였어요. 거기다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그 여자한테 아파트 중도금까지 건넸고 병원짜리 알아봤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몇백만 원을 줬다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변호사라는 전 남친과 어디론가 가버린 건 사실이었어요. 남친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집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무튼 겨우 그 여자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했대요.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한 증거 있냐고요. 원래 사귈 때는 같이 살면 좋겠다, 결혼하면 잘 살자, 이런 말 다 하는 건데 그냥 그 집에서 자기한테 준 거고 나한테 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요. 그 똑똑한 시어머니가 왜 그 여자한테는 돈도 현금으로 건넸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 여자를 결혼 빙자 사기로 고소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답답한 지경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니들이 이 일 좀 해결해다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응? 그때였어요. 평소 점잖게 가만히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제 와서 지가 불리하니까 지 손으로 내쫓은 애들 도로 끌어들여? 정훈아, 서애미야, 니들 신경 쓸 거 없다. 다시는 네 엄마랑 네 형 도와주지 마.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형편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늙어서 네가 불쌍해서 이혼 안 하는 줄이나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턱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도 나, 엄마도 형도 안 도와.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진심이냐고. 나는 엄마 없는 셈 칠 거야. 형도. 어차피 이런 거 변호사한테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니까 잘해봐. 근데 증거가 없어서 힘들기는 하겠어. 여자가 결혼하자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 여자는 여차하면 발 빼려고 하고 있었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일어나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정말 단 한 번도 다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술서도 쓰고 엄청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슬쩍 남편한테 그래도 시어머니 도와주자고 했는데 남편의 뜻은 확고했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요. 그 일로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주버님은 회사도 잘 못 다닐 정도로 술을 마셨고 시어머니는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울기만 했다는군요. 시아버지는 꼴 좋다며 둘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며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한의사 며느리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명훈이 계속 출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징계받을 것 같아. 우리 생활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 니네가 전처럼 우리한테 생활비를 보내면 좋겠다. 어머니, 정말 우리한테 미안해서 사과하시는 거 아니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러시는 거죠? 안 봐도 보이네요. 이번만은 저희도 안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을 때 도와주신 건 친정 부모님이에요. 저희는요,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주버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출근하면 되고 심을 쏘든 뭐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한테 돈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면서 저희 보고도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못됐다, 매정하다 난리가 났지만 저희는 그런 말쯤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됐죠.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들으며 집에서 내쫓겼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고 있네요. 시아버지한테만 가끔 연락드리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일에 일절 상관 말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 여자한테 일부 승소를 했다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저와 남편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살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